Oh no, that is what they all say when they see me pouring some wine. Oh, think it's empty again. Better fill it up before I go. Cause I'm loving it, feeling it, touch me and being it. See what I see in it, I'm typical. Messing around with it, mix it up, go with it, flow with it, let it all go.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파입니다. 자, 이 장소에서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시원하게 또 깠었죠. 아, 근데 최근 영상 보니까 우리 또 우파 이 자식이 제 욕을 조금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니 뭐 코파랑 연락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연락이 안 되긴 뭘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까고 싶은 차, 시원하게 알고 싶은 차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우리 코파가 출동해서 직접 시원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반떼 하이브리드에 이어서 바로 우파가 타고 다니는 차 신형 카니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파가 실제 오너들만 알 수 있는 뭐 장점과 단점을 정리를 해서 롱텀 시승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코파, 저는 말이죠, 단점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장점과 단점인 좀 이런 객관적인 이런 리뷰가 아니라 오늘 영상, 이 영상은 단점만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오늘 단점을 이야기 많이 하지만 장점이 굉장히 많은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장점은 뭐 우파한테 맡기고 단점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카니발은 과학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건 너무 성급한 판단 오류다, 말도 안 된다 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제가 굉장히 세심한 남자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 얘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같은 차선에 같은 상황에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도 희한하게 카니발을 타면 뒷차가 빵빵거려요. 아니 진짜 이게 제가 확 낀 것도 아니라 껴도 뭐라고 그렇게 크게 안 하거든요. 분명히 낄 수 있는 공간이니까. 물론 얘가 차가 길어가지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S클래스도 얘만한 길이가 나와요. 근데 분명히 내가 운전을 뭐 초보도 아니고 제가 지금 운전을 거의 지금 13년 14년 저 무사고입니다. 제가 박은 거 없어요. 갔다 와서 들이박은 거 말고는. 근데 굉장히 빵빵거려요. 진짜 좀 놀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빵빵거려. 욱하잖아요. 이 코파가 굉장히 좀 욱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나도 욱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진짜 정말 많아요. 단점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차를 탔을 때 내가 안정감을 느끼냐 안 느끼냐인데, 이거 탔을 때 겁나 빵빵거리고요. 또 한 가지, 요것도 좀 그래요. 이게 과학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좀 그런데, 얘를 타면 사람이 좀 난폭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 분명 우리 뒤에 있는 PD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뭐 엄청나게 빠른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탔을 때 절대 과속하거나 난폭 운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좀 운전을 되게 여유롭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맞아요. S클래스라든지 뭐 G80 탔을 때 진짜 여유롭게 합니다. 얘를 탔을 때는 이상해요. 좀 사람이 좀 난폭해지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 카니발을.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게 뭐 단점이란 단점이죠. 아마 카니발 타시는 많은 오너분들이 공감을 할 거예요. 앞전에 과학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 이제 좀 실용적인 실제 그 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도장면이에요. 이 카니발의 도장면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외제차랑 비교할 건 안 되지만 얘도 그래도 4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입니다. 그런데 도장면이 무슨 라카로시랑 뭐 도장면처럼, 저희가 짐을, 이 카니발을 짐을 이렇게 많이 실잖아요. 우리 막내 PD 짐을 싣고 내리다가 잠깐 이렇게 살짝, 그게 나무 판때기였는데 이게 엄청 날카롭거나 이렇게 까칠까칠한 게 아닌 그 서랍장 같은 건데, 이렇게 내리다가 살짝 긁혔는데 칠이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도장면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제차나 이런 거 보면 도장면에 칠을 많이 이렇게 칠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카니발은 얘도 여기 안쪽에 이거 도색, 클리어 안 올렸구나 보니까. 어쨌든 도장면이 굉장히 약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칠이 벌써 까졌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짐을 이렇게 실은 거 가지고 살짝 여기 이렇게 된 건데 칠이 이렇게 나갈 정도면 이 도장면이 얼마나 약한 거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입니다. 트렁크가 아무래도 크잖아요. 근데 일반 차들은 트렁크를 열었을 때 뭐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걸 많이 못 느끼는데, 얘는 좀 달라요. 아무래도 이 올라가는 이 자체가 워낙 커서 그 공간을, 좁은 공간을 가면
이 트렁크를 못 엽니다. 이런 부분이 단점이에요. 사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거 트렁크 열다가 이거 부딪힐 뻔한 적이 한두 번이거든요. 그냥 진짜 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야 트렁크 열어야지 이러고 딱 열다가 여기 닿을 뻔하는 거야. 이 여기 그 천장이나 다른 차가 팍 팔로 막아가지고 한 적이 몇 번, 진짜 한 세네 번 돼요. 요게 그 진짜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게 야 이게 뭐가 불편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이 차를 타고 다니는 오너 입장이면 이게 어쩌다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하지만 이게 일상이 돼버리고 그러면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면 내 차 부서지는 거 그러려니 하지만 다른 차 부서지면은 그 뭐 난립니까? 옆으로 가죠. 카니발이라고 하면은 슬라이딩 도어를 가장 좀 대표적으로 장점으로 꼽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아이가 있는 집 부모님들이라면 이 슬라이딩 도어 문 열 때 뭐 문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편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딩 도어라 그래가지고 뭐 키를 들고 이렇게 앞으로 가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키에서 문을 열 수 있는 버튼 역시 있습니다. 게다가 당기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기도 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리기도 하죠.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편해 보이고 멋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실제 오너분들이 타고 다니면 아마 다른 생각을 할 겁니다. 뭐가 단점이냐? 단점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뭐가 짜증나냐면요, 사람이 타고 내릴 때 급하게 내리거나 급하게 타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갑자기 가다가 이렇게 딱 세워서 사람을 태워야 돼. 그러면 물 빨리 열려가지고 빨리 타야 되는데 뒤에 막 빵빵거리는데 이거요, 문 열리는 속도 느리고 주행하다가 항상 파킹을 눌러야지만 이 뒷문이 열립니다. 이거 겁나 불편해요, 진짜로. 아니 급해 죽겠는데 언제 자 이게 딱 주행하다가 내가 내려줬어, 딱 내렸어, 들어가세요 했더니 이걸 여는데 안 열려. 뭐야 왜 안 열려, 문이 안 열려 이러면 파킹이 안 들어가서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단점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한번 타보세요. 실제 이 차 타고 다니면 불편합니다. 이거 진짜 이 칠까지 있는 거 남품 운전이고 늦지만 이거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그리고 이거 문 닫는 것도 좀 늦잖아요. 그래서 수동으로 좀 할 수 있는 거 버튼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어떤 버튼을 누르면 이 문 여는 게 수동으로 열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차차 PD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좀 당기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딴 짓을 왜 합니까? 차 고장 나게. 이 파킹 부분 여기 굉장히 솔직히 불편해요, 진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면 어땠어요? 근데 이게 사실 안전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많이 타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문을 열고 내렸을 때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건데 어쨌든 좀 불편해요. 제가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안전하긴 하지만 창문 열렸을 때 락 같은 거 있잖아요. 락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뒤에 문 열리는 거. 그것처럼 요것도 뭐 그런 옵션이나 뭐 그런 걸 넣었으면 차라리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 불필요하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자, 이런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소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이 차가 제가 탔을 때 지금 6,000km가 지금 넘어갔거든요. 역시 차는 많이 타봐야 된다라는 게 항상 이런 일을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형차를 받았을 때는 디젤 조용하다, 아우 너무 좋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6,000km가 넘어가니까 진동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달달달달달달. 6,000km 됐는데 이 정도면 한 3만 5만 되면 어떨까요? 경운기. 난리가 날 것 같아서 해야 돼. 물론 많이 조용해졌다, 뭐 부조장 위치로 뭐 많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지금 6,000km인데도 불구하고 핸들 딱 잡았을 때 앉으면 소음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단점일 수도 있겠죠. 노면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 이거 진짜 생각보다 진짜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 다음 풍절음 역시도 물론 이 차 구조상 좀 시가 뱅잖아요. 엄청 조용할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소음 부분에서도 좀 시끄럽고, 얘가 속도를 좀 올리면요 좀 불안합니다. 자, 브레이크 튜닝을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왜 이렇게 밀리는 브레이크를 이 무겁고 큰 차에 왜 이 정도 되는 밖에 안 되는 브레이크를 넣는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튜닝을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브레이크 튜닝도 쉽지 않더라고요. 딱 맞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 뻥튀기 영피셜 브레이크 튜닝을 하려고 했는데 브레이크 튜닝도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브레이크는 엄청 밀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속도를 좀 올려봐서 주행을 했는데 브레이크 때문에 더 못 밟게 되더라고요. 차체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았는데 브레이크가 좀 밀려서 좀 많이 불안하다는 느낌을 좀 들었습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사실 저는 많이 쓰는 그런 옵션이나 기능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
코파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마 우파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막상 있다 없으니까 불편하긴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불편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부분보다도 불편한 게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를 탈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코파나 우파가 제일 많이 타고 다니는 차가 지금 카니발이에요. 한 달 돼갔나? 그렇게 됐는데 벌써 키로수가 6,500km입니다. 이것만 주구장창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롱톤 시즌기 때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진짜 차는 좋습니다. 단점만 이야기하라 좀 단점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많이 타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중앙에 있는 이 센터 패시아 쪽에 있는 이 공조기 부분에 손이 잘 안 가요. 좀 불편합니다.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예쁘고 깔끔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요거를 실제로 터치하거나 작동했을 때 그 느낌이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요게 진짜 애매한 거예요. 설명하기 진짜 애매한 건데 요 버튼이 눌렀을 때 편하냐 안 편하냐에 따라서 내가 이 차를 장시간을 운전했을 때 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느냐 불편하게 운전할 수 있냐 이런 차이가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 손이 잘 안 가요. 요런 부분이 요거는 좀 단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진짜 실생활에서 느끼는 거 바로 이 시트랑 여기 이 중앙에 기어 노브 이 주변의 이 공간 실제 운전하다 보면은 많이 아마 겪을 거예요. 운전석 그리고 이 시트 사이에 핸드폰이나 짐이 떨어지는 경우가 아마 많을 텐데요. 이 카니발은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이 손이 지금 다 들어가죠. 그래서 핸드폰 겁나 많이 빠집니다. 내가 이 핸드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놓다가 이제 차 이렇게 세워놓고 야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했는데 여기 쑥 빠지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G80 때는 여기에 짐이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덧대져 있었어요. 스펀지처럼 쌓여져 있어서 이 안에 짐을 빠지지 말게, 우리 영상 자료화면 보이죠? 이렇게 빠지지 않게 되어 있었는데 얘는 그냥 짐이 다 빠져버립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이 조금은 있네요. 이런 게 바로 꿀팁 아닌가요? 이게 불편해요 진짜. 지금 겁나 빠져요. 핸드폰 쑥쑥 빠지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뭔 줄 알아요? 이게 넓으니까 핸드폰이 빠져도 뺄 수가 있더라고. 애매하면 핸드폰도 못 빼. 짜증나요. 애매하니까 차라리 크려면 얘처럼 커서 그냥 다 빠지고 다 뺄 수 있게 만들어라. 애매한 차들 의외로 많아요. 특히 S클래스 뒤집니다. 애매하게 넓어서 거기 핸드폰 빠지면 절대 못 빼요. 한 번 핸드폰 빠져서 일로 들어가가지고 진짜 시트 드러낼 뻔했어요. 뒤로 가죠.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좀 의견입니다. 코파나 우파가 운전하면 항상 운전석에 운전하지 웬만하면 이곳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의 승차감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3열이 많이 편해졌다고 하지만 3열 방치턱 넘을 때 어땠나요? 거의 오장육부 다 쏟아져. 그죠? 그냥 몸에 있는 게 다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2열도 그나마 낫지만 2열도 뭐 비슷해요. 뭐 그런 단점이 좀 있죠. 물론 이전 3세대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뒷좌석 승차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게다가 에어컨이 지금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거 하나예요. 2열에 탔을 때 여러분들 뒤에 탔을 때 좀 덥다고 느낀 적 별로 없나요? 없어요 별로? 사실 괜찮았어요. 저는. 에어컨이 있어서. 통풍 시트도 있어가지고. 단점이 아니네요. 이건 단점이 아닌 걸로. 하이리무진으로 하면 이제 단점이 아닌 걸로 마무리를 하러 가겠습니다. 앞으로 가시죠. 자, 오늘 카니발 단점에 대해서만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근데 저희 단점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에요. 근데 이런 걸 실제로 타고 다니면서 많이 느꼈다라는 걸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6,000km라는 주행을 하면서 생각보다 기존에서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진짜 좋은 차입니다. 우파가 그리고 코파가 이전에도 잠깐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은 차들이 있잖아요. 뭐 i3, G80, 그 다음에 S클래스, 카니발이 있는데 다른 차는 타지도 않아요. 얘만 타고 다닙니다. 장점이 굉장히 많은 차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연비 미쳤고요. 버스 전용 차량, 요거 귀지입니다. 저희가 인원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6명 이상 대부분 함께 타고 다닐 때가 많기 때문에 보통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이렇게 같이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6명이 타면 버스 전용차를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서울, 뭐 영동고속도로, 뭐 경부고속도로 우리는 항상 그 주행거리가, 그러니까 주행 그 반경이 넓어요. 막 막히는 시간대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모릅니다. 그거 이 맛에 구인승 사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거 제가 이제 롱톤 시즌기 때 아마 우파가 이야기하겠지만 그 9인승과 7인승 비교했을 때 야 3열이 어떻게 9인승이 더 편하냐라고 분명히 이야기 많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맨 뒤에 열 포기하면 9인승 3열 되게 편합니다. 진짜 오히려 7인승보다 등받이도 이렇게 뒤로 높여지고. 그거는 롱톤 시즌기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오늘 코파가 좀 약간 픽션을 섞어서 단점들, 실제로 타고 다녔을 때 오너들이 느끼는 단점들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과학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차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도 제가 이제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요 차를 보고 진짜 난폭 운전이나 이런 걸 안 하는데 진짜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사람이 바뀌어간다는 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욱해가지고 빵빵거리면 뭔데 이씨 이러는 거라든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거 그런 얘기.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물론 창문 열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들끼리 있을 때 우리들끼리 그냥 피션으로 화나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아냐고 막 이러는 거 하긴 하는데, 그러면 아마 창문 열고 몰라 이 새끼야 이러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차이긴 하지만 단점들을 한번 정리해서 우리 코파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쯤 되면 궁금할 게, 아니 왜 시계가 안 나오냐라고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시계가 없잖아요. 큰아들한테 뺏겼어요. 우리 우파의 큰아들이 이 시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오늘은 못 갖고 왔지만 다음번엔 갖고 와서 조금 더 정밀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올라갈 우리 우파의 롱톤 시즌기도 기대해 주십시오. 들어가겠습니다. 게이지 와이드 H 무선 충전 거치대. 이제는 넓게 보자. 갤럭시 폴드 2 아이패드 미니 거치가는 스마트폰 거치 시 자동으로 닫히며 오작동으로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터치식 버튼이 있습니다. 살짝 터치만 해주시면 오픈. 이제 시동이 꺼져서 멈추는 것은 그만. 스톱 잇. 시동이 꺼져도 전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약 2분 동안 작동합니다. 각종 인증 완료. 고속 무선 충전, 송풍구 방식과 흡착식 대시보드 다 거치 가능. 느껴지죠? 이 진동 소리랑 이거. 이게 6,000km인데 이 정도. 이 엔진오일도 갈아야 돼요. 엔진오일도 아마 지금 조만간에 갈 건데, 국산차는 엔진오일을 쿠폰이 없더라고요? 원래 없던 거 알았어요? 나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수입차는 엔진오일 쿠폰이 따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간만 되면 알람 띄워주고 서비스센터 가서 교환하고 뭐 패드 교환하고 그러는데, 얘는 없더라고요. 내가 가서 그냥 교환해야 되고 돈 내서 교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다.